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潘경장입니다. 주말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크게 왔고 지금 현재는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사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고, 이미 이런 상황은 이전부터 있었죠.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홀딩해야 되냐, 이 생각이 연속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난 주말에 전쟁 이슈가 있었고 비트코인 크게 하락했고 알트코인도 크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고점 기준에서 암호화폐 시총, 비트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은 전체적으로 30%가량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토탈3가 30% 하락했다는 거는 개별 종목으로 보면 더 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고점 기준으로 50%가량 하락했고요. 같은 기준으로 비트코인으로 본다면 20%가량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만 놓고 보면 20% 대 50%니까 대략 한 2.5배 정도로 알트코인 하락이 더 컸다, 하락 세기가 컸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자 떡상한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일봉 차트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2월달 변동 없고 3월달 변동 없고 4월 초까지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다 최근자에 3%가량 상승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이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시총을 분모의 암호화폐 시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총이 낮아지면서 전체 값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이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과거에 지나간 것과 현재 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중요한 거냐? 앞으로 얘기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앞으로 그려지는 그림과 가져나갈 전략들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차트에는 솔라나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차트를 아발란체 아니면 세이, 다른 차트로 바꿔봐도 다 비슷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타노스를 당한 걸 볼 수 있고요. 현재 지지는 장기선 99일선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99일선의 지지가 벌어지는 상태도 좀 재밌는 게,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지가 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슈가 진정화되면서 꼬리로서 말아 올려준 걸 볼 수 있고요. 다시 재차 하락할 때 99일선에서 지지가 실현됐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99일선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일봉상 이 장기선에 부딪히는 이 가격은요, 매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상승세, 정배열 또는 우상향 차트가 나올 때 간혹가다 99일선에 접촉시킬 때가 있습니다. 조정이 클 때 흔히 접촉이 되는데, 이 접촉되는 순간은 그 어느 순간에 보더라도 매수 구간 또는 저점 매수 기회, 이 두 가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가 매수 기회를 줬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상황이 매번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확한 예제가 어디 나와 있냐? 솔라나 21년도 5월 차트를 보면요, 이평선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정배열 상태가 나와 있고 간혹가다 단기선이 깨고 그 다음에 상승을 진행시키다가 큰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50%, 60%가량 하락하면서 장기선에 부딪혔고요. 지금 현재 상황과 비슷하게 장기선으로 인한 단기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세가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가를 계속 터치해주지만 추후에는 큰 반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과 비슷하다는 걸 의미해요. 정확히 마우스 포인트를 가리키면은 이 구간이 우리가 전쟁에 발생했었던 그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이슈가 어느 정도 수습된 다음에 반등을 이뤄내는 단기 반등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솔라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월드코인을 보면요, 일봉 차트에서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 중기선과 장기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랑 비슷한 점은 장기선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점이고 단기적인 반등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차트는 안 가리켜놨지만 일단 일시적인 이탈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AI장이 나오면서 저가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5배, 6배가량 상승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랑 매우 비슷하죠. 솔라나나 월드코인이나 장기선에 부딪히면서 이후에 다시 지지를 테스트하는 구간을 가져갔었고 그 다음에 단기 반등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기선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제로 스몰캡을 가져와 봤는데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센트를 보면 21년도 고점은 400원 부근이 되고요. 이 스몰캡의 반등 시점을 2월 1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직전에 벌어졌던 하락이 지금 현재랑 비슷한 걸 볼 수 있고, 물론 장기선에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하락 퍼센테이지를 보면 55%를 하락했는데 이 하락률을 보면 55%가 하락했을 만큼 지금 현재랑 장세가 비슷했습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렸었던 알트코인의 시작 직전에 2월 1일 직전에 이 하락이 발생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날짜를 보면은 1월 29일 말일자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뭐 44원, 50원으로부터 400원까지 가는 상승이 시작되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승트를 바라본다면 이런 그림으로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하락이라는 게 이런 하락이 발생했었고 추후에는 상승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 차트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첫 번째 설명드렸던 솔라나 같은 코인으로 비교해 본다면 이후 차트는 없는데 이런 구간을 거쳐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솔라나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전체 알트코인이 똑같은 차트를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듣고 있고 똑같은 하락세, 하락률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이 비슷한 상태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다음 전략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해야 될 건 정해져 있죠. 사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홀딩입니다. 그래서 보유 자산의 현금을 보면은 0이에요. 그러니까 풀매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홀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홀딩이 곧 매수 의지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반대 상황은 매도가 되겠죠. 매도 및 관망이 될 거고요. 네, 여기서 다른 선택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바로 좀 하락률이 낮고 크게 흔들리지 않은 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기회가 아마 어제자에 한번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좀 매수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 또는 좀 매수를 가져갔다가 좀 하단의 매수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월드코인이나 뭐 솔라나 같은 차트처럼 단기 반등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데 뭐 1시간 봉, 4시간 봉, 1봉, 뭐 30분 봉, 장기선, 중기선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월드코인 같은 경우 일봉 차트를 보면 25일선 저항에 부딪힌 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내려가는 구간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4일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라면 두 번째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홀딩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면 비트랑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알트로 교환을 하면서 매수 기회를 살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저의 경우에는 이 밑부분에서 설명하겠지만 장기선하고 이격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건 홀딩 외에 매수입니다. 매수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가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차트는 99일선 밑에 현재가가 있는 경우입니다. 왜 이렇게 99일선 밑에 있냐? 이게 좀 근본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근본이 없냐? 약간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단기 투자가 좀 몰렸기 때문에 하락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기 하락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벌어야 되냐? 아니에요. 오히려 99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 이런 코인들 중에 살아나는 차트가 있을 것이고 이런 코인들 중에서는 살아나면서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알트 불장이 나올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종목은 이런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밈코인들 차트를 보세요. 지금 설명드리는 차트가 분명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99일선 밑에 현재가가 있는 경우에는 뭐 더블 바텀으로 상승을 하든 아니면 수직 상승을 하든 그냥 V자 상승하면서 그냥 추세 테스트 구간을 99일선에 가져가든 뭐든 상관없어요. 99일선을 상방 이탈할 때 매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절선은 여러분들 여유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전저점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더블 바텀의 두 번째 바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전저점이 99일선 밑에 체크되어 있다. 그럼 이 지점으로부터 조금 더 밑에 손절선을 걸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일선 밑에 내려갔다고 좀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제가 위에서 설명한 예제도 비슷하듯이 이 장기선 밑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를 나타내는 경우 매수할 때는 99일선 위로 올라갈 때 매수를 하고 이전의 예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99일선 부근 또는 약간 더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라나가 그 대표적인 예제가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더리움까지도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여러 알트코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99일선 위에 현재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매수 체결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매수하셔도 돼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설명드렸는데 이게 단기 반등이 그냥 수직 상승하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물고요. 웬만하면 조정 구간 어느 정도 가져간 다음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뭐 월드코인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 솔라나 4시간봉 차트였다면
뭐 장기선 위에 있고 중기선이 주황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중기선, 장기선, 뭐 4시간봉, 1시간봉, 30분봉 이런 낮은 분봉들로 인해서 조정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냥 현재가로부터 99일선 부근까지 매수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있더라면 이 반등분에 대비해서 되돌림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나는 절반까지 줄 것 같아. 그럼 절반까지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좀 더 보수적이 하면 618 구간까지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캔들로 분석하면은 이 양봉으로 근거해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이평선으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봉 차트랑 4시간봉 켜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차트는 올라갈 때가 정해져 있고 매수할 때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현재가랑 99일선 부근에 매수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방법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냥 비중을 채워주시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홀딩을 하거나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왜 매수를 해야 되냐? 과거에도 똑같은 차트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불장으로서 나왔던 장세랑 그 이후에 나왔던 불장이 나오기 직전의 장세랑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하자면 개인적으로 이번 장은 비트나 뭐 알트코인이나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정을 거의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삐끗해서 비트코인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내려가는 게 정말 크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락이 발생한다면 99일선 부근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위에서 방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트코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알트코인은 지난 하락에 단기 매수자들을 모두 떠나보냈어요. 지금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장기 투자자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더 내려간다고 매도를 할까라는 걸 고민하셔야 되고 아마 추후에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뭐 비트가 10% 내릴 때 25% 내리는 듯 2배 이상 하락, 2.5배 이상 하락을 가져갈 것 같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간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상승을 기대할 부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알트코인을 키고 어떤 차트를 보던지 간에 과거에 벌어졌던 일, 과거에 알트코인 불장이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차트들 대부분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과거의 알트코인 불장은 그 시작 전에 지금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거의 타노스화를 대부분 맞이하고 이로써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알트코인 흐름이 시작될 수 있었는데요. 이 모습이 지금 현재랑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아마 비슷하게 투자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업비트를 보시면은 지금 거의 1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안전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실제로 거래대금이 올라가는 걸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가 중요해지는데 언제나 시장은 그랬죠. 남들이 관심을 가져가지 않고 많이 하락했고 상승량이 미비하고 위험한 인식이 있는 그런 자산이 상승을 주도하는 순간이 올 거고요. 그 상승을 주도하면서 비트코인에 이전에 투자했던 사람이 다시 알트코인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버블장이 시작되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딱 그 그림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 특히나 4월 달에 해주셔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never ever ever 흔들리지 말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트레이너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이것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난주 내내 잠을 3-4시간 줄여가면서 시장을 관찰했냐? 거의 대부분이 아닐 거고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 저점 찍을 때 매수했냐? 그것도 아닐 거고요. 지금 순간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트레이더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집중도를 가져가지 않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레이더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꽤나 고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 주말만 하더라도 제가 누렸던 수익 구간, 이 수익분이 거의 다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것 같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사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봤습니다. 뭐 수익분이기 때문에 안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똑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은 총액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손실이나 수익을 못 올린 거나 흔들리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저처럼 그냥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거라면 그냥 매도할 거라고 미리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선택을 못 했더라면 그냥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위에 두 가지, 홀딩하거나 매수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00만 원짜리 에어드랍 가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드나 밈코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데 이번 NFT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00만 원짜리 에어드랍 받아가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경제 언어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방 들어오셔서 가이드 받아가시고요. 텔레그램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방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